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의 유족과 노조, 또 시민단체가 어제 실시된 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만든 사고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는 주장인데요. 네, 한편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 강신엽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민주노총 등 이 단체로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는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안방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짚어주시죠. 현장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이제 현장 조사를 했더니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를 예방을 이제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사고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그 사고 원인을 밝힌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네. 책임을 규명한다든지 책임 소재를 말이죠. 이런 게 중요한데 가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번 사고는 이제 그 엄청난 업무량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안전 매뉴얼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열악한 어떤 노동 환경 네. 등등이 모두 결부돼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 사고는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8번째 일어난 겁니다.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37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망 사고가. 네, 그렇기 그런데도 때문에 바뀌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좀 확실하게 현장도 보전하고 네. 원인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민대책위원회가 말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느슨했던 제동 장치가 팽팽해졌다. 이런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제동 장치가 뭐냐면요. 예. 이제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위험할 때 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팽팽해야만 바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로 멈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으면 이것이 팽팽하게 하는 데만도 10초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세울 수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줄이 느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석탄가루 같은 것들이 막 끼어 있어가지고 네. 뽀얗게 앉아 있어가지고 색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팽팽하게 돼 있고 그 빨간색이랍니다. 그게 그 빨간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현장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청업체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는 이 사고 보고서를 네. 조금 이제 이렇게 윤색을 한 게 아니냐, 제대로 이제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현장 보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고서도 제대로 안 됐는데 심지어 그렇죠. 이 시신을 수습하던 와중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이게 사고가 일어난 곳은 90호. 90호 네.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가 있고 또 90호 라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90호 라인은 물론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서 있었죠. 근데 그 옆에 1호부터 8호까지를 돌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90호가 사고 났다는 것은 1호에서 8호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예.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수습을 하고 있으면 다 멈추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여야만 석탄을 공급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고용노동부의 태안지부 여기 명령도 어기고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게 5년 동안 38번의 사고. 그렇죠. 이번에 38번째입니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서 그간 28번이나 작업 현장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부발전 측의 대답이 비용이 3억 원이나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이제 이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사람이 제일 알잖아요. 그쵸. 제일 잘 알잖아요, 현장은. 그래서 여기가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한 대로 28번에 걸쳐서 여기를 좀 제대로 좀 정비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 여기를 좀 그 개선을 해달라. 개선 요구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3억 정도 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묵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 네. 건데요. 이제 최근 음악 저작권 협회의 비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가수 겸 작곡가로 유명한 빅뱅 지드래곤조차도 1년 6개월 동안 이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요. YG라는 큰 회사인데도 이러면은 다른 곳은 어떨까요? 글쎄 이제 지금 지드래곤 빅뱅은 이제 군대가 있죠. 네. 네. 그런데
1년 6개월 그러니까 작년 6월 8일인가 그 음반을 냈어요. 네. 그게 이제 USB 음반이라 해가지고 USB를 컴퓨터에 꽂으면 9개의 이제 시리얼 넘버를 이제 입력하게 돼 있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곡을 내려받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USB 음반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음악 저작권 협회라고 있습니다. 음저협이라고. 네. 여기에서 한 푼도 지금 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참 놀랍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작권을 그럼 왜 지급을 안 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면 원래가 이제 음저협에서 먼저 이 음반 제작사로부터 사용료를 저작권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 음저협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반 제작사로부터 돈을 걷어다가 네. 이거를 저작권자한테 즉 지드래곤한테 네. 이렇게 이제 돈을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걷어다가 자기들이 가진 거죠. 안 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그 묘합니다. 이 USB 음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이제 복제가 아니다. 복제 음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복제 음반이 아니라 그거는 스트리밍이다. 전송이다, 전송. 예. 그래서 복제 음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 정도쯤 된답니다. 이게 그대로 평가를 한다면. 예. 그런데 이걸 전송 스트리밍으로 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뭐 3천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물론 3천만 원도 안 준 것도 문제지만 네. 이걸 복제 음반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전송으로 봐서 3천만 원만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저협의 한 직원이 이거는 복제 음반으로 봐야 된다. 복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옳은 말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회장의 측근이 네. 오히려 징계를 했대요. 1개월에.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을 갖다가 네. 징계를 하고 이렇게 지금 횡포를 부린 거죠. 네, 앞으로 지금 저작권과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한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얼마 전 어제였나요? 네. 일어난 사고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햄버거 가게를 덮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자주 일어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사고는 이제 70대가 네. 후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사고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혼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엑셀인지 알고 밟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고가 사실은 지난달 2일에도 있었어요. 지난달. 거기는 이제 경남 창원병원 현관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승용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80세 노인이었는데 네. 현관문 유리창,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게 파손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왜 자주 일어나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네. 운전 반응 그 어떤 속도 네.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게 큰 또 영향력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운동 능력 같은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나서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10년 있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65세 이상은 현재 5년으로 돼 있죠. 네. 그다음에 70세 이상이 아마 3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좀 더 이거를 이제 80세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뭐 2년으로 한다든지 네. 85세는 1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적성 검사 이런 네. 것들을 좀 자주 받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는 이제 운전 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유도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에 교통카드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명이 이제 그 늘어나면서 겪게 네. 되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전 졸업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제 운전을 네.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70세라든지 어떤 나이가 되면 그것을 졸업하는 것이 좋고 그런 졸업을 유도하고 그런 법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안이 지금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성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내지는 또 어떤 다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 그런 면허를 졸업하면은 예. 1년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리, 교통카드를 뭐 네. 10년 동안 뭐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운전을 졸업하게 유도하고 또 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내지는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적성 검사를 1년마다 또 2년마다 자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운전을 하되 아무래도 뭐 치매기라든지 여러 가지 네, 뭐 질병이라든지 또 시력 저하라든지 인지 능력 저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전을 이제 금지하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